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어린이날은 잘 보내셨습니까? 어린이날로 인해서 연휴가 시작되었었는데요. 이제 5월 6일 마치 일요일 같은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 전일은 미국 지역은행주로 인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경색이 되었습니다만은 오늘은 전혀 반대의 상황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왜냐고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지표들이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또 기업들의 실적 중에 애플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그 지표가 너무 잘 나왔어요. 비농업 고용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비농업 고용이 지난달에 10만대로 떨어졌었는데 다시 한번 20만대로 복귀를 하면서 25만 3천 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20명 이상의 고용이라면 상당히 타이트한 고용이다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25만이면 정말 타이트한 고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상황들은 어떤 상황이냐? 미국 경기가 그다지 나쁘지 않고 고용 상황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도 살아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 은행 금리 인상과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산 가치 하락에 의해서 지역 은행들이 위기를 겪어서 이게 일파만파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라고는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미국 경기는 그대로 살아있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일의 충격이 오늘로 연장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JP모건에서 그 지역은행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에서 비중 확대 또는 중립에서 비중 확대 이런 의견들을 몇 은행들이 냈는데요. 그래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은행들은 폭등을 했고요. 완전한 폭등. 월요일날 차트까지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폭등했는지는 그렇게 폭등했고 심리는 어제 확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조는 그대로 갑니다. 지금 6월 정도까지 악재는 뭐냐? 하나는 지역은행들의 그 연쇄적인 병합 가능성과 그다음에 부채 한도 협상 이 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호재 쪽에서는 기업의 실적 개선, 그다음에 호실적 발표 이런 것들이 이제 호재 쪽에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싸움인데 어제는 은행 쪽, 지역은행 쪽에 문제가 불거지면서 시장이 눌려졌다면 반대로 오늘은 기업 실적과 그리고 경기가 그다지 나쁘지 않다는 긍정적인 요소가 부각되면서 시장을 큰 폭으로 밀어 올리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대표 지수인 S&P 500 지수가 2.25% 상승, 네, 2.25, 잠시만요. 2.25% 상승이었는데 제 기호로는 나스닥이 2.25% 상승이었고요. 죄송해요. S&P는 1.85%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우존스는 1.65% 상승했고요. 또 재미나게도 나스닥이 2.25%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주식들도 똑같이 2.25%가 상승을 했습니다. 월요일 날 한국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기술주들의 상승이 컸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감이 생기는 그런 오늘 미국 마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실업률도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3.4%까지 떨어졌습니다. 기존에 3.5였고요. 중간에 한번 3.6까지 갔었죠. 3.4로 더 떨어졌어요. 웬일입니까? 이 3.4%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1969년도 저가 태어나기 이전 이후 최고로 낮은 수준으로, 그러니까 최적의 실업률이 나왔다. 이렇게 최고의 그 좋은 지표가 나왔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시간당 임금은 어떻게 됐냐면 4.3%에서 4.4%로 좀 늘었습니다. 전월비로는 0.5% 늘었어요. 예상보다 더 많이 늘었고 전월보다 0.16달러가 올라가면서 시간당 평균 임금이 33.36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비농업 고용 변화도 12만 3천에서 23만으로 늘었어요. 아까 비농업 고용 25만 3천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25만 넘게 나왔다고 했는데 이전 달은 16만 5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난달과 동일한 62.6%입니다. 평균 주당 근무 시간도 지난달과 똑같은 34.4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보건대 미국의 고용은 어떻다? 굉장히 타이트하다. 그리고 굉장히 뜨겁다. 경제가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별로 없어 보인다라고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채권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자, 2년물은 무려 10bp가 훨씬 넘게 12bp, 13bp 정도 수준의 금리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계속 그랬죠. 너무 채권 시장은 자기네 원하는 대로 시장 보는데 경기 침체 너무 세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닌 것 같아. 지금
계속 1.6명의 구직자 1인당 직장이 1.6개가 있는 이 상황이라면 이건 경기가 나쁘다고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이제 축소가 되면 이제 침체로 간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톤으로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역시나 오늘 비농업 고용이 나오면서 채권 시장은 상당히 큰 폭의 그 금리 상승, 가격 하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냐면, 미국 경기가 이렇게 좋으면 금리 인하하겠어요? 연준이? 근데 인플레이션은 잡히는 거 봐야 되는 거고, 근데 경기가 이렇게 타이트한데 금리 인하를 해? 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한 1, 2개월 또는 한 3개월 안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막 한 5, 6개월 뒤로 금리 인하를 생각하는 걸로 점점 미뤄지고 있고요. 경기가 이렇게 계속해서 타이트하다면 올해 안에 금리를 인하 안 할 수도 있다는 거 감안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덕분에 원자재 가격들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WTI 68에서 71달러, 브렌트 72에서 75달러대로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그동안 많이 빠졌던 에너지 가격들의 반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궁금했죠. 제가 이제 제임스 블러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채권 시장 너무 나가는 것 같은데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임스 블러드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FOMC 끝나자마자 발언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경기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기본 시나리오가 아니다. 기본 시나리오는 저성장과 다소 완화된 노동시장, 인플레이션 하락이 기본 시나리오다. 즉 연착륙 시나리오가 기본 시나리오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모두 그런 시나리오에 가장 무게를 둬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논의는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하면서, 매우 타이트한 노동시장 상황이고 이를 시키는 데는 한동안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개선시킨 것들은 앞서도 언급드렸습니다만 JP모건의 그 지역은행들에 대한 투자 의견 상향이었습니다. 얼마나 올랐나요? 팩웨스트 무려 주가가 81% 올랐습니다. 대단하네요. 81%라니요. 네. 네. 택배가 오는 소리를 듣고 걔가 깜짝 놀랐네요. 네. 웨스트 얼라이언스 뱅커프는 무려 49% 올랐습니다. 야, 81% 오르니까 걔도 놀랄 그런 소식이죠. 자, 이걸 보면서 공매도는 먹을 수 있는 게 최대 100%인데 공매도 잘못 걸렸다간 뒤지는구나. 오늘 아마 팩 웨스트가 81% 올라고 웨스트 얼라이언스가 49% 올라가는 거는 공매도 스퀴즈가 발생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동안에 이제 미국 은행협회에서 SEC한테 공매도 막아달라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쉽게 그러지 않겠죠. 근데 공매도를 했던 세력은 지금 이렇게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 피투하는 거죠. JP모건이 그것을 노리고 의견을 뒤집었을까요?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공매도가 그렇게 쉬운 거 아니다라는 거. 보유자 입장에서는 주가 꺾이니까 참 슬프고 안타깝고, 그래도 공매도가 미울 수는 있는데, 공매도 잘못하면 이렇게 한순간에 뒤진다. 네, 하루에 81% 손실이라니요.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60% 손실? 네. 49% 손실? 네. 끔찍한 일이죠. 네. 그리고 오늘 그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는 애플이 실적 상회로 주가가 4%대 급등을 했습니다. 매출은 떨어졌어요. 역시나 매출은 떨어졌는데 아이폰이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도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퀄컴이 그 전에 안드로이드 안 된다라는 톤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애플도 영향을 받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웬걸, 아이폰은 괜찮았습니다. 그러면서 급등을 하면서 4%의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빅테크 모두가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의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중고차 카바나도 주가가 24% 이상 폭등을 했는데요. 분기 손실이 축소되었다는 뉴스로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차량 공유업체 리프트는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19% 폭락. 코인베이스는 분기 손실이 났습니다만 예상보다 괜찮다고 나오면서 15%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실적 발표 날 주가가 정말 대단하죠. 근데 한국은 자꾸 실적 발표 전날, 전전날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고, 실적 발표 날은 오히려 역작용. 좀 이게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오히려 이거는 합당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원유 시추 숫자가 755개에서 748개로 소폭 주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야 된 이야기 첫 번째를 안 했네요. 오늘 장 한마디. 장군, 멍군. 이번엔 실적이 중요하다. 라고 오늘 장 한마디를 정해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어제 미국 시장 빠져서 조금 은행주까지 흔들흔들하니까 심리적으로 흔들흔들할 수 있었죠.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은행은 시스템 위기가 아니다. 왜 지역은행 4,000개 대형 4,500개 정도 되는 미국의 은행 중에 일부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미국 경제 전반에 문제를 일으키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감이 안 오시죠? 어제 댓글에 보니까 은행이나 자빠지는데 위기가 아니라고 이해할 수 없다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지역 신협이 망합니다. 지역 새마을금고가 망해요. 예. 자, 그러면 한국 금융의 위기인가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대답을 오늘 왜 이래? 깜짝 놀랐습니다. 대답을 잠시만. 네, 여러분의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자빠지거나 신협이 자빠지면 한국 금융의 위기인가요? 위기인가요? 네. 자, 위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그들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했습니다. 그럼 위기인가요? 자, 여러분 한번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실전 투자자로서, 경제학자가 아닌 실전 투자자로서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주식시장은 회의를 먹고 성장합니다. 확신 속에서 사그러져 갑니다. 이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아직 강세장에 완전히 돌입을 안 했습니다만 어떻게 강세장에 돌입할까요? 떨어졌다 반등하고 떨어졌다 반등하고 반등이 계속해서 성공하면서 저점을 조금씩 높이면 시장에 대한 회의감들이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회의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시장이 한 단계 더 추가 상승을 하면 시장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겠죠. 자, 그때가 언제다? 7분 응선, 8분 응선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심리를 가진 사람이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7분 응선, 8분 응선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가장 강력한 상승의 불꽃은 7분 응선, 8분 응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온다. 그건 우리 언제 경험했나요? 2020년 후반과 2021년도 초. 네. 그때 보면 거래 대금이 갑자기 미친 듯이 증가하는 것을 봅니다. 삼성전자가 마치 상한가가 갈 것 같은 기세로 상승하는 것을 보게 되죠. 네. 돌아선 심리가 만드는 작동 원리고요. 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왜요? 인간이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월 6일 어린이날 다음 주말 여러분 행복한 주말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